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글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 나의 어릴 적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지요.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다가 매번 지쳐버리지요.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워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하라 사막 위를 날다가 비행기가 고장났어요. 나는 서둘러 비행기를 수리해야 했어요. 마실 물이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사막에서의 첫째 날 밤, 나는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새벽 무렵 어렴풋이 들리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어요. 제발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눈앞에는 특이한 모습의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저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어린 소년에게 그림을 못 그린다고 말했어요. 못 그려도 괜찮아요.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몇 번이나 양을 그려줬지만 어린 소년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는 나무 상자를 그렸어요. 네 양은 이 나무 상자 안에 있단다? 놀랍게도 어린 소년은 기뻐하며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어린 왕자를 만났어요.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보고 궁금해했어요. 나는 이 기계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이고 지금은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나요? 어린 왕자가 나에게 물었어요. 어느 별? 그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주 작은 별이에요. 집 한 채보다도 크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또 나에게 물었어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맞아, 사실이야. 다행이네요. 그럼 양들이 바오밥 나무도 먹나요? 아니, 바오밥 나무는 먹지 않는단다. 안 돼요. 내가 사는 별의 땅 속에는 바오밥 나무에 씨앗들이 가득해요. 그 씨앗들이 전부 싹을 틔우면 내 별이 터질지도 몰라요. 사막에서 지낸 지 5째가 되는 날, 나는 고장난 볼트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나에게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양들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을까요? 양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요? 물론이지. 그럼 가시는 왜 있는 거죠? 가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그럴 리 없어요. 꽃들은 연약해요. 내 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있어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떡하죠? 나는 울음을 터뜨린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달래주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양들이 꽃을 먹지 못하게 내가 울타리를 그려줄게.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도도하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는 2개의 가시밖에 없고 바람을 무서워한다고 말해주었어요. 매일 밤 유리덮개로 나를 보호해줘야만 해요. 당신이 사는 이 별은 매우 춥네요. 장미의 말에 어린 왕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정말 까다로운 꽃이었지요.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투정만 부리는 장미꽃을 떠나기로 했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별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했어요. 첫 번째 별에서 어린 왕자는 어떤 왕을 만났어요. 아, 여기 내 신하가 있구나. 가까이 오거라. 왕은 드디어 누군가의 왕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네가 앉는 것을 허락한다. 왕은 위엄 있게 말했어요.
나는 왕이고 모두가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별들도요? 물론이지. 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요. 제발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좋다. 나는 너에게 저녁 노을을 볼 것을 허락한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에 저녁 노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서 그냥 떠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모자가 참 특이하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거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 길로 오지 않는구나. 허영심 많은 남자는 말을 덧붙였어요. 손뼉을 쳐보렴.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자 허영심이 많은 남자는 모자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숙였어요. 너는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니? 존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란다. 하지만 이별에는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제발 날 존경해다오. 당신을 존경해요.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고는 그 별을 떠났어요. 세 번째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뭐라고 있나요? 술을 마시고 있어. 어린 왕자의 물음에 술주정뱅이가 우울하게 대답했어요. 왜 술을 마시는데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란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혼란스러워진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어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나요? 별을 세고 있단다. 나는 수백만 개의 별을 갖고 있지. 별을 갖는 게 어떤 쓸모가 있죠? 별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단다. 부자가 되는 게 어떤 쓸모가 있는데요? 별을 더 살 수 있지. 그러고 나서 그 별을 은행에 모아두는 거야.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에게는 꽃이 한 송이 있고 나는 매일 그 꽃에 물을 줘요. 그게 더 쓸모가 있네요. 별에게 아저씨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을 마친 어린 왕자는 훌쩍 그 별을 떠났어요. 다섯 번째 별은 별들 중 가장 작았어요. 그 별에는 1분마다 가로등을 켜고 끄는 가로등지기가 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란다. 아침에 가로등을 껐다가 저녁에 다시 켜야 하거든. 그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옛날에는 낮에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지.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별이 점점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고 이제 더는 쉴 시간이 없단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가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어요. 다른 별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섯 번째 별에는 거대한 책을 쓰고 있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리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시, 산,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현명한 사람이란다. 네 별에 대해 말해주겠니? 내가 사는 별은 모든 것이 작아요. 활화산이 2개 있고 활동을 멈춘 효화산이 하나 있어요.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는 꽃에는 관심이 없단다. 왜죠?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어린 왕자가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꽃들은 더덥기 때문이지. 더덥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란다. 내 꽃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니. 나는 그런 꽃을 혼자 두고 왔잖아. 어린 왕자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어요.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 언덕과 눈밭을 가로질러 한참을 걸어 드디어 장미로 가득한 정원에 도착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
장미도 인사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장미꽃이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왕자는 슬펐어요. 어린 왕자의 장미꽃은 자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장미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곳 정원에는 어린 왕자의 장미꽃과 똑같은 5만 송이의 장미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요. 지금 난 너무 슬퍼. 나랑 같이 놀자.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난 너와 놀지 못해. 난 길들여지지 않았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데?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지. 지금 나한테 넌 10만 명의 소년과 같은 소년일 뿐이고 너한테 나는 10만 마리의 여우와 같은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에게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너에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내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있어. 나는 그 꽃이 나를 길들였다고 생각해.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에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을 거야. 저 황금색 밀밭을 볼 때마다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생각날 거야. 그러니 제발 날 길들여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해. 여우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한테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너를 곁눈질로 볼 테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말은 오해를 만들기 때문이지. 매일 이렇게 하면 너와 나는 조금씩 가까워질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왔어요. 늘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을 텐데. 여우가 아쉬워하면서 말했어요. 만약에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천천히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어요.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는 말했어요. 나 울 것 같아.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가 길들여 주길 원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맞아. 여우가 말했어요. 너 울려고 하잖아. 맞아. 여우가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아프기만 하잖아. 아니야, 이제 나는 밀밭의 황금빛을 좋아하게 됐어. 여우가 이야기했어요. 비밀을 말해줄게. 마음으로 봐야 진심으로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네가 장미꽃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네 장미를 소중하게 만들어준 거야.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잊었지만 너는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감을 가져야 해. 그래서 너는 네 장미꽃을 책임져야 하는 거야. 마침내 어린 왕자는 우리가 처음 만난 사하라 사막에 왔어요. 비행기의 엔진을 다 수리했을 때쯤 나는 어린 왕자가 노란 뱀과 함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리면 30초 안에 죽을 수 있는 독을 가진 뱀들 중 하나였지요. 내가 너를 만지면 네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어. 노란 뱀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지? 어린 왕자가 노란 뱀에게 물었어요. 괜찮니? 내가 어린 왕자에게 급히 달려가자 노란 뱀은 쓱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내 별로 돌아가야 해요. 내 꽃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그 꽃은 너무 약하고 순진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것이라곤 2개의 작은 가시밖에 없어요. 나는 다시는 어린 왕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밤하늘을 올려볼 때마다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저씨는 그 별들 중 하나에서
내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예요.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색 빛이 번쩍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나무가 쓰러지듯 사막의 모래 위로 푹 쓰러졌어요. 이른 새벽 그 어디에서도 어린 왕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 왕자가 떠나고 난 후 내가 양의 울타리를 그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나는 가끔 양이 장미꽃을 먹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어린 왕자는 분명히 자신의 꽃을 돌보고 양을 돌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별들도 즐겁게 웃을 거예요.